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거래량이 끊기면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강력한 6월 세법을 앞두고 지금부터 4월까지 아파트값이 급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거품 폭등이 계속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역으로 1년 전 시세로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이며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변곡점 과연 어떻게 될까요? 4월 아파트 난리 난다. 1년 전 시세로 빠르게 하락.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시세로 원상복귀하겠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시세로 만약 폭락장이 연출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2017년이면. 자, 아파트 대폭락. 집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추락하는 모습. 자, 일단 흐름을 보자고요.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파트가 꺾였다는 것은 신고가 거래 비율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즉, 거래만 됐다면 웬만한 것들이 신고가였는데 한번 볼까요? 서울은 신고가 거래 비율 축소. 지금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거래, 신고가 거래가 이제 많았는데 서울이 1월 달에 77건에서 2월 달에 63건으로 확 줄었죠. 그 다음에 경기도 1월 달에 60건, 2월 달에 46건으로 확 줄고, 대전 1월 달 52, 2월 달 39 확 줄고, 그 다음에 대구 49, 35 확 줄고, 그리고 부산 34, 30 확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비율이 많이 축소됐죠. 이 비율이라는 것은 건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이제 퍼센트. 거래만 됐다면 다 신고가였었어요. 1월 달에. 근데 2월 달에 확실히 비율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뜨거워졌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자주 점검을 하는데 2021년 서울과 광역시 아파트는 과연 폭락할까? 여러 가지 변수도 많습니다. 자, 대략 시뮬레이션을 뽑아볼게요. 우선 2020년 12월 현재가 여기죠. 2021년 3월. 자, 그런데 지금 다 올라가고는 있어요. 상승폭이 축소되고. 근데 제 생각은 지방광역시는 6월 이전에 이렇게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추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도 대략 올 연말 정도. 물론 도중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올해는 뛸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2021년 12월 달 그리고 이 전으로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하락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량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게 바로 0이에요. 0. 0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데 지방광역시는 6월 기점으로, 그 다음에 수도권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은 서서히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럼 아파트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더 빠르게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질 않느냐? 지금 다주택자들 매물 잠김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물 폭탄을 터뜨려줘야 하는데 아직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4월로 제목을 달았듯이 자, 이때 아마 본격적으로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 매물이 잠겼고 거래가 축소되고 오히려 거꾸로 집값은 상승하는 그런 이상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큰 틀에서 수도권은 더 좀 뛸 것 같아요. 이때나 떨어지고 지방은 좀 더 먼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수도권은 강세, 지방은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금액대별로 아파트 매매 전략, 이제 금액대별로 최초로 한번 전략을 짜볼게요. 자, 금액별 아파트 매입. 자, 10억 이상, 같은 10억이라도 수도권하고 지방은 또 10억의 개념이 달라요. 또 수도권과 지방도 지역별로 다른데 그것까지 다 하면 경우의 수를 너무 반영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크게 두 갈래로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먼저 수도권은 10억 이상이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죠. 경기도라면 이제 고가 시세고, 자, 수도권은 대기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0억이 넘어가면 막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좀 이렇게 관망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실거주, 그리고 중장기적 목적, 또 자기 자본금이 있는 사람은 매입해도 뭐 무난합니다. 다만 15억, 20억, 25억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금액이 커질수록은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똑같은 10억 이상인데 지방은요 철저하게 대기하라고 제가 써놨죠. 왜냐하면 똑같은 10억이지만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데는 서울하고 같이 비교할 지금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매입보다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방 10억은 더 많이 뛰었고 거품도 심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자본금이 있다고 해도 매입에 신중해라고 아예 제가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억에서 10억이 한 중간짜리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일반 서민들은 뭐 5억도 큰 돈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수도권은 실거주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경우 저평가는 매입해도 괜찮다. 이게 우선이 되면서 대기도 뭐 나쁠 거 없죠. 지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락장 올 거 아닙니까? 다만 잠 못 이루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수도권 이 금액대라면 뭐 매입해도 잘 골라서 괜찮다. 그런데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은 설령 5억에서 10억이라 할지라도 대기가 우선입니다. 관망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매입보다. 왜? 지방은 더 집값이 싼 게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사람들도 실거주 자본금이 있고 저평가 중심으로만 매입을 해라. 대신에 5에서 10억도 대기가 우선이에요. 지방은. 이것도 대기가 우선이고. 자, 근데 5억 이하를 보자고요. 5억. 수도권은 실거주 5억 이하면 뭐 1억부터 5억 사이가 되겠죠. 이거 전부 다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제목이. 실거주 자본금 저평가 매입.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은 5억에서 10억이라든가 5억 이하는 뭐 매입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매입 못하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고가 아파트 빼고는. 그리고 대기가 차선이에요. 근데 지방은 웬만하면 이제 수도권이 5억이라면 지방은 3억하고 같은 말이니까 3억 미만은 대단지라는 조건으로 매입 괜찮아요. 뭐 새거냐 헝거냐는 중요하지 않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500세대 미만 그 나홀로 단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대단지라면 3억에 뭐 2억 뭐 뛰어봤자 얼마나 뛰었겠어요.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실거주 자본금 있는 분들은 매입해도 된다. 확실히 지방도 제가 저가 아파트는 매입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다만 금액이 비싸거나 저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 갭 투자를 하거나 영끌하거나 이것은 신중해야 돼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해 갔죠. 자, 2021년 수도권 거품 상승 요인과 4가지 하락 변수. 그러면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요. 이 요인 때문에 그래요. 2021년 수도권 상승 요인 그리고 하락 변수를 보면, 자, 투기 정책이 실종됐어요. 좀 안타까워요. 지금 공급 대책은 좋아요. 공급 대책은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돼. 그 전에 계속 몰고 갔던 이 바로 투기 정책을 실시해야죠.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들 매물 토해내게끔 계속 압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세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이거 이익 환수한다든가 해서 좀 강력하게 잡아야 하는데 그 나몰라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뛰는 거야 지금. 이걸 안 잡으니까, 다주택자들 안 잡고 갭 투자를 방치하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버티게 하는 거예요. 양도세만 드립다 세고 종부세, 보유세는 약하고 하니까 누가 팔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금리는 계속 지금 현재도 저금리는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은 백신을 맞고 있다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트 끊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는 이미 상당히 코로나가 지금 조금씩 많이 약세로 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활발한 상태라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또 정부도 강력하게 잡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 코로나가 번창하게 되면 경제에 타격을 주는데 집값까지 잡으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는 빨리 잡아야 돼요. 그다음 유동자금이 증가하고 있죠. 뭐 토지 보상금이네 뭐네 해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2021년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건 1번입니다. 투기 정책을 실종시켰어요. 제 생각은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거. 제발 좀 정치적인 논리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도 그러면 하락할 수 있다. 그럼 뭔 주장이냐? 이거 4가지 요인이에요. 얘들이 언제까지 주구장창 집값 끌어올릴 수만은 없다. 하락 변수 1. 투기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뭐 선거 결과라든가 또는 코로나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는 집값이 너무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이상현상으로 투기 정책이 나온다면 집값 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값 사이클.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이제 하락세로 진작 접어들었어야 돼요. 지금 7년, 8년째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집값이. 이건 조금 특이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크게 어떤 요인만 없다면 이제 하락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뭐 정권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대세 하락에서. 하락 변수 세 번째, 코로나 종식.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빠르면 될 수도 있어요. 집값 잡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단행. 이거 예고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바로 이 네 가지 어마무시한 어떤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 집값 상승이 더 빠르게 멈추고 추락으로 갈 수 있다. 자, 이제 부동산 폭락장에 이번에는 무주택자는 어떡하고 1주택자는 어떡하고 2주택자는 어떡할 거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이거 디테일한 내용들 아닙니까? 자, 저는 형식적인 껍데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자기 상황에 최대한 대로 도움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목이 폭락이라고 해서 주구장창 폭락만 떠드는 폭락론자가 아니라고요. 보시면 무주택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청약으로 올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본에 맞게 매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45점, 50점대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40점대, 50점대가 애매한데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40점대 후반, 50점대는 적적인 내 집 마련보다는 청약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한 6개월이나 1년만 빠져도 지금은 65점 정도 가점이 형성되지만 추락을 하게 되면 금방 40, 50점대도 당첨될 수 있어요. 조금만 하락을 해도. 왜? 이 뜨거운 열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40, 50점대가 지금은 당첨이 안 되지만 집값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떨어지면 당첨된다고요. 특히 3기 신도시나 뭐 택지지구 이런데. 다만 20, 30점대가 기다리는 것은 조금 반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점이 낮아도 릴레이식 좋은 거 청약 3기 신도시 2, 3년 후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주택자들. 근데 자본에 맞게 매입, 자본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면 좀 매수도 판단해야 돼요. 주구장창 기다릴 게 아니라 20, 30점밖에 가점은 안 되면서 계속 기다린다. 이건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전세 끼고 그냥 투자하는 거라면 좀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1주택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 갈아타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황금성이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보유해도 돼요. 여기서 황금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일단 세대수가 많냐? 세대수 없는 것들은 황금성 없어요. 아무리 강남에 있어도요. 자, 세대수가 500세대, 특히 1000세대면 좋아요. 그리고 얘가 너무 좀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의 끄트머리 뭐 광역시 뭐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은 안 팔려요. 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안 팔려요. 그런 것들은 황금성이 없으니까 빨리 아파트로 갈아타야 돼. 비싼 걸로 갈아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싼 아파트라도 좀 이렇게 거리랑 딱 보면 나오잖아. 그래야 폭락장에 갈아탈 수 있죠. 만약에 지금 황금성이 없는 것들은요, 나중에 하락장에 그거 묶여버려요. 다른 거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서 1주택자가 해야 할 것은 내 것이 황금성이 없으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다만 너무 비싼 걸로 갈아타지 말고 조금 이제 약간 또 비싸거나 뭐 그 정도 선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갈아타기는 뭐냐? 황금성 있는 것은 보유하고 없는 거 갈아타라고 그랬죠. 갈아타기는 폭락장에 갈아타는 거예요. 황금성이 없고 비아파트로 갈아타는 거고, 폭락장의 바닥에서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시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재테크 빵점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폭등장에 갈아타려고 하지 말고 많이 집값이 내려가면 무조건 갈아탈 생각을 하셔라. 이해 가셨어요? 그때 괜히 벌벌벌벌 거리지 말고 오히려 지금이 벌벌벌벌 해야 돼요. 많이 뛰어서. 이게 다주택자도 전략이 있습니다. 계속 보유한다. 자, 임대주택 사업 혜택이라든가 뭐 양도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뭐 보유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주택자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오히려 올 6월달 가면 더 세지잖아요. 그리고 일반 과세도 40에서 46으로 뭐 올리네 만에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과세는 안 없어지고 중과세만 나중에 없어질 수 있어요. 집값이 폭락을 했을 때. 중과세 없어지면 뭐합니까? 집값 폭락하면 더 손해봐요. 40%는 안 없어지고. 결국 제 말은 지금 40%에다가 중과세 가지고 뭐 60% 세금을 내네, 이거 아까워해서 끌고 가지 마시고 뭐 본인이 판단해야겠지만 그냥 던지고 왜? 하락하면 더 손해보니까. 집값 떨어지는 게 더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똘똘한 놈 갖고 가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폭락장 손실이 양도세보다 심각하다고 나왔잖아요. 부분적인 매도. 원칙적으로 2021년 6월 전에 매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왜 팔라고 하냐면 하락장에 기회비용을 살려서 또 하나 뭐 잡으면 돼요. 훨씬 많이 떨어진 거. 근데 두 개를 끝까지 끌고 가게 되면 얘 떨어지면서 다른 거 잡지도 못해. 또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떨어지는 순간 경매 위험성도 생겨요.
제 말 틀렸나요? 하나 미리 던지면 더 싸게 나중에 하락장에 뭐 분양권을 잡든 뭐를 잡든. 자, 이제 수도권과 지방 급등상승 꺾였다. 한번 도표로 봅시다. 일단 이게 KB 시세예요. 수도권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제가 수도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경기도 인천 쪽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제일 좀 지방 쪽은 너무 거품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다만 최근에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5대 광역시 어떻습니까? 한참 내려오다가 이번 주에 좀 반등했다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반등한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좀 상승 꼭지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울 경우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눈에 정말 티도 안 나게 빠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 매매 부동산 114 자료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횡보하고, 즉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자, 지방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인데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놀고 있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은 많이 뛴 상태에서 조금 꺾일락 말락 하는 상황이고, 서울은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전셋값이 재밌습니다. 전셋값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 30일부터 쭉 계속 내리막길이죠. 이거 전국적으로 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KB고, 한국 부동산은 보면 전셋값 이거 매매는 이렇다고 하고 전셋값 초록색 보세요. 계속 내리막길이잖아요. 부동산 114도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이 세 개가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전세가 그 전에 빠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전세가 내려가는 것은 선행적으로 뭐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계속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게 지금 하락세를 탔다 이 말이지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년간 거품 최고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사이 63%가 뛰었어요. 특히 1등이 어딘 줄 알아서 이거 여기까지 머리 치드는 게, 이게 지금 언제부터냐면 2006년부터 2020년 이 끝자락부터까지인데 이게 바로 세종이에요. 세종 1등, 서울 2등, 기타 경기도라든가 뭐 광역시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정말 많이 뛰었죠. 3년간도 이렇지만, 이게 3년간 이렇게 뛰었지만 7년으로 따지면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엄청나게 뛰었어요. 자, 근데 집값은 못 잡고 주택 거래량만 줄었다. 보시면 2020년 6월달 15,620 꼭지 찍고 좀 내려가다가 자꾸 올라간다가 또 떨어졌는데, 자, 2021년 올해 2월달 1463, 10분의 1로 확 줄어버렸죠. 거래량이 줄면 원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물론 하향세는 타고 있지만 아직도 상승장이죠. 이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투기 대책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주택 대책을 너무 지금 엉성하게, 여러분들 공급만 발표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떨어지죠. 장기적으로 조금 안정화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다주택을 어떤 형태로든지 건드려야 돼요, 정부가. 자, 이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진정세, 강북은 석 달 만에 매도자가 더 많다. 실질적으로 자, 1월 4일부터 22일, 2월 22일 보면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죠. 아직은 100 밑은 아니지만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적고 심리도 꺾이고, 여기 보시면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나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죠. 도중에 이만큼 내려온 적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비싼 거 잡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택 매매 계약은 뚝! 집값 하락 눈치 싸움. 지금은 눈치 싸움이란 말이 맞아요. 거래량은 무려 35%나 하락했다. 계속 같은 말이니까 생략.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지역이 많죠. 고양시, 덕양구, 수원, 뭐 안산, 성남 할 것 없이 또 대구, 북구 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줄었죠. 이렇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곳들이고 떨어지는 곳들 재밌어요. 창원, 의창구, 광양, 울산, 중구. 지금 여러분들 하락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한 달 정도 지나면 하락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방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강남구민 9년간 부동산 33만 건 싹쓸이, 10건 중 8건 타지매. 뭔 말이냐? 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있다면 외부인들이 많이 투기를 했어요. 여보세요. 외지인 투기 세력들 집값 거품 튀었다고 말했잖아요. 내부보다 외부인들이 강남 3구를 많이 잡았어. 그리고 어디를 또 많이 잡았냐? 경기 화성, 경기 부천, 서울 송파, 분당, 남양주, 서초. 바로 이런 곳들을 외부, 내부인 나눴을 때 외부인들이 많이 매입했다. 여러분들 외지인들이 많이 매입했다는 것은 외지인들이 실질적으로 내지인들보다 실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투기 세력, 나쁘게 말하면 투기 세력이고 좋게 말하면 투자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집값을 띄운 거예요. 자, 그리고 무주택자 옥죄인이 괴롭다. 무주택자가 조금 사면 초과입니다. 아직도 전셋값이 뭐 하락세를 탔다고 하지만 상승 중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9억 초과 아파트 비중, 지금 6%밖에 안 됐던 게, 여러분들 수도권의 9억 아파트 비중이 6%였던 게 22%로 지금 약 4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한 4개 반 중에 하나는 9억이 넘어, 집값이.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합쳐가지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무주택자들이 힘드냐? 지금 집 살려면 40%, 집값은 많이 올랐지. 40% 제한에 걸리지. 그리고 청약은 분양가의 시세 90%까지. 청약 분양가를 좀 낮춰야 하는데 건설사를 좀 옥죄어가지고 왜 건설사들이 그렇게 집값을 띄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엄청나게 착복을 한다는 건데 그거 감사 들어가야죠, 정부에서. 자, 현금 부자의 잔치상 부러진 서민 주거 사다리. 청약통장 가입자, 그러니까 청약 이번에 매입을 못하면 대출 때문에 힘들잖아요. 청약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2,737만이 청약을 들었어. 이렇게 계약 수적으로 들었네. 가점이 낮으면 또 당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퇴양난. 부동산 빙하기 얼음장이 됐네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자, 한번 봐야겠어요.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락장의 집값은 대폭락하며 재개발과 재건축, 신도시와 GTX 등 지역별 호재로 거품이 커진 곳들은 부동산 하락장에 더 대폭락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